SS증권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바깥 날씨가 비교적 포근합니다. 이제 매서운 칼바람은 지나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목은 칼칼하고 목은 간질하고 눈은 조금 따갑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관지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높아지는 미세먼지 농도에 잘 대비하셔서 면역력 강화에도 힘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패션 정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제 입춘이 지났죠. 봄은 멋을 남자의 화려한 무대라고 일컫습니다. 에스닉한 패턴과 브라이트한 컬러, 그리고 가벼운 소재도 부드러운 남성의 모습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새로운 시즌을 맞아 여러 브랜드에서 극도의 아름다움과 또 파격, 클래식을 기반으로 한 캐주얼 무드 등 다채로운 룩을 선보였습니다. 남성성과 우아함이 공존하는 2015년 SS 시즌 그 무드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밀리터리 테이스트를 가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걸치는 것만으로도 시크하고 좀 터프한 매력을 풍기는데요. 블루종 재킷을 여러 패션 브랜드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대열의 선두에 있는 루이비통은요, 터프한 블랙 블루종과 로맨틱한 샌드 베이지 컬러 팬츠를 더해서 남성성의 완급 조절에 성공을 했는데요. 올봄 스타일링부터 진중한 포멀 룩부터 업데이트된 캐주얼 룩까지 무난하게 연출할 수 있는 블루종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경쾌함이 있는데요. 에트로는 클래식한 슈트에 놀라우리만큼 경쾌하고 인상적인 패턴을 입혔는데요. 슈트라는 진중한 베이스에 브라이트 컬러, 또 다양한 패턴, 낙낙한 실루엣 등의 요소를 더해서 위트를 주고 있습니다. 네, 레트로 무드와 화려함을 한껏 담은 에트로 슈트라면 콧노래가 좀 절로 흘러나올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트로 무드에 좀 빠져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네, 3피스 슈트와 데님 벨보텀 팬츠, 그리고 브이넥 니트 등 디스코 패션에서 영감을 받은 1970년대 무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작정 과거로의 기환이 아니라요. 레트로 무드의 다양한 소재, 클래식한 컬러, 정교한 스티치 패션을 더해서 현대적이고 또 세련된 룩을 선생시켰는데요. 터틀넥 스웨터를 데님 팬츠 안에 살짝 넣어 입어서 1970년대 감성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또 어디론가 떠나가야만 할 것 같죠? 봄이 오면 휴양지 분위기가 물씬 재킷 컬러 위로 연출될 수 있는 카프리 셔츠는요, 고급스러운 리조트 룩을 떠올리게 합니다. 부드러운 감촉의 저지 소재와 나뭇잎 패턴이라면 더욱 여유로운 느낌을 배가시킬 텐데요. 네, 카프리 컬러 재킷과 함께 매치해서 타이드업과 또 색다른 V존을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자연스러움 속에서 느껴지는 엘리건트함이 올해 무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보테가 베네타는 화려하진 않지만 여유로움과 또 기품이 느껴지는 뉴트럴 컬러와 자연스러운 커팅의 이지룩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발레리노에게서 영감을 받아 편안하지만 클래식한 디테일에 힘을 살짝 빼서 부담스럽지 않고 세련되는데요. 일상에서도 즐길 수 있는 웨어러블한 디자인의 스웨터 셔츠로 엘리건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생로랑은 이번 시즌 키워드가 바로 1980년대 자유롭고 빈티지한 보헤미안입니다. 히피족을 연상케 하는 그런 룩이 런웨이를 장식했는데요. 몸 전체를 감싸는 케이프와 또 프린지 디테일의 점퍼, 오래 입어 해진 듯한 데님 재킷, 그리고 다양한 액세서리가 눈을 끌고 있습니다. 네, 생로랑의 자유분방한 룩으로 보헤미안 무드에 빠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올 화이트라는 대범한 컬러 플레이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2015년 SS 시즌을
통해서 돌아왔는데요. 네, 굿즈는 화이트 슈트에 스트라이프를 활용해서 살짝 불량스러운 머린 룩을 연출했습니다. 컬러를 선택할 때 최대한 모던하고 또 클래식한 아이템으로 완급 조절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로퍼를 매치해 발목이 드러내면 조금 나쁜 남자의 머린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스웨이드의 활용은 겨울에 이어서 봄까지도 계속하실 수가 있고요. 또 테크니컬하게 발전한 소재와 또 경쾌하고 신선한 분위기의 컬러로 남자들의 봄 스타일링을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습니다. 네, 소재 특유의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스웨이드 재킷과 또 남성스러운 화이트 데님 팬츠를 더하면 색다른 캐주얼 웨어가 완성이 되는데요. 네, 여기에 반다나 스카프를 무심하게 두르면 또 스타일링에 확실한 맞춤표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네, 남성성이 돋보이는 블루존과 데님 팬츠에 여성성이 지닌 식물 패턴을 크게 수놓았습니다. 네, 남성적 디자인의 아이템을 사용하되 장식적인 요소로는 섹슈얼한 남자의 이미지를 표현한 건데요. 다크한 네이비 컬러의 화려한 오렌지 컬러 패턴으로 이렇게 완성한 드리스반 노튼의 세련미를 만끽해 보는 것도 좋고요. 에르메네질도 제냐는 어깨에서부터 무릎까지 하나의 선을 이어지는 오버사이즈 코트로 또 얼리건트한 아름다움을 완성했습니다. 부드러운 캐시미어 소재가 유연한 실루엣을 선사하고 있고요. 서로 다른 체크는 각각의 포인트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심플한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절제미와 함께 실루엣이 주는 묘미도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2015년 남성복 SS 시즌 무드를 크게 5가지로 나눠서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에게 올해 트렌드를 잡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였길 바라봅니다. 남성복 트렌드만 살펴본다면 우리 여성분들이 조금 서운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메이크업 트렌드인데요. 올봄 우리 여자들은 어떤 메이크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요? 네, 세계 최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전하는 2015년 SS 백스테이지 트렌드 리포트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즌 밀라노는요. 70년대 여행을 하는 듯합니다. 프린지 그리고 살랑거리는 패브릭, 히피들의 구슬 장식까지 특히 푸츠쇼보다 멋진 런웨이는 없었죠. 이 스타일닷컴의 니콜 펠프스의 말인데요. 70년대 초반 스타일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번 시즌 메이크업 트렌드를 한 단어로 축약하자면 자유로움입니다. 느슨한 웨이브와 건강한 피부톤, 속눈썹과 아이라인만 살린 메이크업, 그리고 피치 컬러 립과 메이크업 등 푸츠쇼 모델들의 메이크업은 아름다웠지만 어느 것 하나 완벽한 것은 없었는데요. 출근을 서두르는 여성들이 충분히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안나 수이의 쇼를 담당했던 가렌 데파치오도 같은 방식으로 70년대 이바사를 활보하던 히피걸들을 부활을 시켰습니다. 네, 인형 같은 소녀들과 그래픽적인 티를 입은 소년들을 히피가 되고 싶어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연출을 했는데요. 네, 톰 패션은 70년대 스타일의 자유분방한 히피 메이크업의 비밀이 바로 디테일에 세심하게 신경 쓴 자연스러움이라고 합니다. 피부 표현이 자연스럽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 반대죠 라고 말하는데요. 파운데이션으로 얼굴을 완벽하게 커버하는 메이크업은 2015년 SS 트렌드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즌 컨실러가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크리미한 컨실러로 피부의 칙칙한 부분과 잡티만 가려주면 메이크업이 두꺼워 보이지 않으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또한 주근깨를 그대로 드러내거나 일부러 주근깨를 그려넣는 것도 이번 시즌 놓칠 수 없는 포인트고요. 그리고 눈썹은 세밀하게 그리기보다는 눈썹의 결을 살려서 투명하게 정돈을 해주고 립스틱보다는 소량의 립 컨디셔너 정도로 촉촉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완성입니다.
네, 여기에 보헤미안에서 감성을 보다 개성적으로 표현하고 싶다면요. 백스테이지에서 힌트를 또 얻을 수가 있을 텐데요. 드리스 반 노튼 쇼에서는 아랫입술 중앙에 골드 라인을 그렸고요. 또 베젤리 미슈카 쇼에서는 블루 핑크 등으로 눈썹을 물들이기도 했습니다. 네, 또 로타테 쇼에서는 눈썹에 펀칭 장식을 빼곡하게 달았고요. 또 타미 힐피거 쇼에서는 별 모양의 타투로 자유분방한 보헤미안의 느낌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유스케이크는 60년대 영국 중심으로 일어난 패션과 음악 그리고 문화적 트렌드를 일컫습니다. 네, 10대들의 패션과 음악의 주역이 됐고요. 미니스커트와 점프스트 등 재미있고 도전적인 젊음이 트렌드로 떠올랐습니다. 트위기와 페넬로페 트리, 에디 세즈워 그리고 베르슈카 등이 당시 보급 커버를 장식하면서 60년대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바로 이들의 개성적이고 실험적인 메이크업이 이번 시즌 백스테이지에 돌아왔는데요. 눈두덩을 가로질러 그려진 라인은 아티스틱하게 보입니다. 마치 아티스트의 손에 의해 무심하게 나온 그런 라인 같은데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발 갈랜드는 이렇게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눈매를 표현하는 법을 이번 시즌 다양하게 시도해보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홀을 따라서 이 컬러 라인을 시원하게 아이라인을 다 보라색 아이라인을 그린 치모리 치타 쇼쇼와 또 블루 그레이 컬러 라인을 시원하게 뽑아낸 마리우스 슈왑쇼 그리고 쌍꺼풀 라인을 따라 그래픽적인 아이라인을 그린 지안바 쇼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린 데스노이어는 인형 눈썹을 연상시키는 듯한 뭉치듯 두껍게 발린 속눈썹도 놓칠 수 없는 포인트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시즌 마스카라를 두껍게 바르는 트렌드는 상당히 흥미롭다고 합니다. 눈가에 묘한 그림자를 들이우면서 다른 것 없이도 즉각적으로 얼굴에 힘을 실어주는데요. 아무것도 안 한 듯한 얼굴 위에 화려한 속눈썹의 조화, 놓칠 수 없는 트렌드라고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섀도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블랙 아이라인은 아무것도 안 한 눈가에 더욱 세련돼 보이는데요. 변형과 재미를 주고 싶다면 로샤쇼와 알토자라쇼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로샤쇼에서는 인형 눈썹처럼 눈썹 두세 개를 붙여서 완성한 후에 눈 아래 점을 찍어서 기하학적인 그런 분위기를 연출했고요. 또 알토자라쇼에서는 가운데 눈썹만한 마스카라를 강조해서 묘한 분위기로 또 동그란 눈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놀랄 정도로 이번 시즌 메이크업은 깨끗하다라고 말합니다. 약간의 파운데이션과 매트한 립스틱 그리고 그 외에 전부 하이라이트라고 하는데요. 또 볼과 광대뼈, 눈꺼풀, 눈 앞 머리까지 그리고 정제되지 않은 건강한 룩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이번 시즌은 민낯 같은 피부가 빛을 머금은 듯 화사하고 깔끔한데요. 포인트는 윤기의 기환 그리고 얼굴을 과하게 커버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메이크업 아티스트 테디 바버가 한 말인데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피부에 레이어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챙겨야 할 머스트헤브 아이템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이라이터와 또 파우더리한 펄 그리고 글로스인데요. 특히 손쉽게 이 트렌드를 표현할 수 있는 포인트는 글로시한 눈두덩과 또 글로시한 텍스처를 발라서 촉촉하면서도 반짝이는 그런 입체감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또 토프 컬러 아이글로스 반드시 놓치지 말고 구비해 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터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리퀴드 밤 타입의 제품도 좋지만 이번 시즌은 광택을 위해서 특히 크림 컬러 베이스를 추천해 드립니다. 얼굴 입체적인 윤곽을 살려주는 부분에 손으로 두드리듯 발라주면요. 피부에 투명하면서도 또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고요. 크림 컬러 베이스는 피부톤에 따라서 색상을 선택할 수 있어서 더 효과적인데 메이크업 아티스트 루치아 피카는 밝은 피부는 맥 크림 컬러 베이스나 루나 컬러를, 어두운 피부에는 더스크 컬러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브러쉬를 이용해서 광대뼈 부분에 문질러주면요. 피부 속에서부터 나오는 듯한 그런 윤기와 광택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생기 넘치는 빛나는 메이크업, 여러분들을 또 산뜻하고 세련되게 보이게 만듭니다. 네, 이번 시즌은 꼭 얼굴이 환하고 또 밝아야 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2015년 SS 시즌의 메이크업 트렌드를 좀 살펴봤는데요. 역시나 한 듯한 또 안 한 듯한 그런 메이크업이 큰 인기를 얻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민낯의 깨끗한 피부를 만들어야 할 텐데요. 겨울철에 내 피부가 거칠어졌다면 근본적인 관리를 통해서 좀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할 디자이너는 잔드라 로즈입니다. 네, 그녀는 독창적인 텍스타일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패션 세계를 구축해온 영국의 패션 디자이너인데요. 영국 켄트주 채텀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드로잉에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주변 풍경을 스케치하는 것을 즐겼다고 전해지는데요. 시슬리 메리 바커의 유명한 꽃 요정 일러스트레이션들은 그녀가 어린 시절 즐겨 모사한 작품들입니다. 1957년 17세에 매드웨이 예술학교에 입학하면서 잔드라 로즈는 전문 미술 교육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파리의 워스하우스에 일한 경력이 있었던 그녀의 어머니 역시 같은 대학에서 드레스메이킹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잔드라 로즈는 일부러 패션 코스를 피해서 텍스타일 디자인과 석판화 등을 수강했고요. 1961년부터 영국 최고의 예술 학교인 왕립예술대학에서 텍스타일 디자인을 본격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독창성이 기반이 될 프린트 기법을 연구했고요. 또 RCA 주변의 예술가, 디자이너 지망생들과 교류하는 가운데 독특하고 또 극적인 스타일의 취향을 발전시켜 나갔다고 합니다. 네, 1960년대 젊고 자유분방한 런던의 분위기는 잔드라 로즈의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당시 런던은 자신들만의 라이프 스타일과 패션을 따르고자 하는 새로운 청년 세대의 등장으로 또 젊고 혁신적인 문화혁명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팝아트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 또 미니스커트와 핫팬츠를 창시한 메리 퀸트 등 예술학교 출신의 젊은 예술가와 또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런던의 미학을 이끌고 있었는데요. 잔드라 로즈는 런던 주변의 유명 뮤지엄과 아트 갤러리의 전시회를 방문하고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물로 1964년이죠. RCA 디플로마 쇼에서 1960년대 팝아트 작가들에게 영감을 얻은 대담하고 또 신선한 텍스타일의 디자인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네, 그녀의 작품 중에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에서 직접적인 영감을 받은 메달 시리즈의 디자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팝아트에서 영감을 얻은 잔드라 로즈는요, 대담하고 화려한 디자인은 기성 텍스타일 제조업자들의 눈에 지나치게 실험적으로 보였다고 하는데요. 네, 판매가 쉽지 않자 그녀는 1964년 남자친구 알렉스 맥킨타이어와 프린팅 스튜디오를 설립하고 예술학교 강사 일을 병행하면서 또 텍스타일 비즈니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무렵 패션 잡지에 소개된 에밀리오 푸치와 화려한 프린터 의상들은 그녀가 텍스타일 디자이너로서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데요. 네, 그녀는 자신 몸을 캔버스 삼아서 종이에 그린 2차원적인 디자인을 3차원의 인체에 입혔을 때 어떤 효과를 내는지 거울을 보며 연구했고, 하나의 리피트가 한 벌의 의상을 완성하는데 새로운 방식을 텍스타일 프린트 디자인으로 접근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964년 12월 RCA 출신의 디오가 이끄는 부티크에서 만든 스타 트렐리스 프린트 의상이 잡지 퀸 표지를 장식하게 되면서 그녀는 첫 성취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데요. 이어서 1965년에는 그녀의 독특한 메달 프린트와 레인보우 프린트가 유명 사진작가 헬무트 뉴튼의 촬영으로 보고지에 게재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1960년대 잔드라 로즈는 일상적인 소재들에서 미술에 끌어들여 팝아트 작가들의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따라갔는데요. 네, 그리고 주변에 관심 있는 것들을 스케치하면서 작품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또 발전시켜 나갔다고 합니다.
네, 잔드라 로즈는 텍스타일 디자이너였지만 자신의 완성한 텍스타일 디자인을 패션 디자이너들의 임의대로 잘라 사용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고요. 패션 디자인에 관여한 방법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7년 로즈는 동료 강사였던 패션 디자이너 실비아 에이튼과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공동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1968년에 함께 첼시의 더 플렘 로드 클로즈 샵을 오픈했습니다. 독창적인 프린트 직물로 독특한 팩션을 창조한 이들의 부티크는 언론의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1967년 노바 4월호에 잔드라 로즈의 백열 종구인 프린트 드레스가 게재가 됐고요. 그리고 1969년 우먼즈 웨어 데일리는 모더니들이 평범하고 저속적으로 여기던 것을 또 새로운 종류의 예술로 바꾼 잔드라 로즈의 독창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시기 잔드라 로즈는 RCA 시절에 시작한 텍스타일 디자인을 주제들과 또 모티브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대중문화에 얻은 새로운 영감들을 적극적으로 또 작품에 반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잔드라 로즈는 1969년 첫 솔로 컬렉션을 준비하면서 홀로 서기를 시작했고요. 손뜨개질 경험에서 모티브를 발전시켜서 첫 컬렉션이죠. 더 니트 서클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녀는 프린트 디자인을 가장 잘 살려낼 수 있는 디자인을 스스로 찾아냈는데요. 실루엣을 위해 옷감을 재단하고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그녀는 프린트 디자인이 실루엣을 결정하도록 했고 또 실크 시폰으로 만든 원형의 더 니트 서클 프린트를 그대로 사용해 독특한 드레스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컬렉션에는 이국적인 드레스와 카프칸 그리고 펠트코트 등이 포함이 됐고요. 체인 스티치의 프린트와 그녀의 시그니처 모티브로 발전되는 구불구불한 패턴의 프린트가 인상 깊게 등장했습니다. 그녀의 컬렉션은 곧 미국 보구와 우먼즈 웨어 데일리에 소개가 됐고요. 뉴욕 백화점 헨리 벤델에 판매가 되면서 뉴욕 최상류 층의 소비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패션 미디어는 그녀의 의상들을 가볍고 또 그리고 환상적인 꿈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네, 첫 솔로 컬렉션의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은 잔드라 로즈는요. 프린트 텍스타일의 기초에서 자신만의 또 독특한 패션 세계를 발전시켜 나갔고요. 그리고 1970년대 두 번째 컬렉션에서는 로즈는 쉐브론 숄 프린트를 사용해서 코트와 드레스 그리고 카프칸 스타일의 자카드 드레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인디언 패션 컬렉션에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깃털 장식을 모티브로 사용한 환상적인 의상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상과 여행 그리고 뮤지엄 방문 등으로 잔드라 로즈는 다문화적이고 또 이국적인 작품 세계를 창조하는 데 핵심적인 영감과 또 기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2년 잔드라 로즈는요. 올해 디자이너상을 수상하면서 영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 반열에 오르게 됐고요. 핸드 프린팅에서부터 의상 제작에 이르기까지 수작업에 의존하는 잔드라 로즈의 작업은 예술성과 장인 정신의 측면에서 큐트리의 작업에 견줄 수 있었고 옵저버라는 1972년 그녀의 작품을 새로운 꾸띠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녀의 컬렉션은 낭만적인 서정성과 이국적인 독특함이 동시에 발산을 했고요. 그루킨의 프레디 머큐리와 다이애나 황태자비 등 영국 최상류층의 선택을 동시에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녀는 1997년이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영국 여왕으로부터 코맨더 자귀를 받기도 했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몸을 캔버스 삼아 작품을 창조해왔고 쇼킹 핑크의 헤어 컬러와 또 화려한 메이크업은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01년에는 샌디에이고 오페라단의 마술피리 공연을 시작해서 오페라 의상에도 제작하면서 열정적으로 발휘가 됐고요. 네, 그녀는 패션 분야를 넘어서 로얄 덜튼의 도자기와 맥의 메이크업 라인 그리고 벽지 디자인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와 함께 협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표준화된 것에 너무나도 익숙한 오늘날 이 화려한 공작새의 날개를 달고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잔드라 로즈의 의상은 여전히 꿈의 의상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잔드라 로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스톡으로 이어갑니다.
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두 종목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하나대 투자증권에서 추천한 서흥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식물성 캡슐을 통한 제품 믹스로 수익성 개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서흥은 의약품에 이용되는 하드 캡슐과 건강기능식품에 주로 이용되는 젤라틴 등을 주력 제품으로 구성하고 있고요. 높은 기술력과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서 시장 진입 장벽도 높습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은 95% 이상이고요. 세계 시장 점유율은 7에서 8%로 3위 수준입니다. 네, 계속해서 똑같은 데서 추천한 KT입니다. 통신부문 이익 증가 전망과 정부의 배당 증대 정책으로 배당 성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자회사 매각에 따른 부채 비율 개선 가능성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미칠 전망입니다. KT는 국내 최대 통신 사업자인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아이폰을 첫 도입해서 시장 경쟁축을 스마트폰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스마트폰과 또 아이패드 등의 이머징 디바이스를 성공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통신사입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대 투자증권에서 추천한 서흥과 KT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미제라블 군인들이 패러디한 영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후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그 다음 이야기인데요. 그럼 함께 감상하시죠. 지금 뭐하니? 오후 5시 4분 지났어. 자, 중위님 부탁드립니다. 제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자, 중위님, there's something I must do. 제 여자친구가 저 때문에 폭설에도 면회를 왔는데, 자, 중위님 3분이 솔라이니. 그리고 전 제설합니다. 맹세해요. 웃기는 소리 우문에서 정문까지 너를 데리러 왔어. 눈이 또 내려. 이러는 시간에 3분이 지났습니다. 이러다 저 차이면 책임져 줄 겁니다. 이럴 시간 없어. 저는 다 날아와서 포식소원. 지금은 전이 삐졌습니다. 모든 장병 눈스러. 당직 사관님 제발 지금 저기 갑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저의 마지막 죄. 네, 결국 여자친구와의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한 246 이병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네, 즐거운 시간으로 채워가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 알찬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